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써 사은사요 공부에 실제로 이제 강의하는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써. 그러니까 제가 사은사요는 일원상의 발현이요 작용이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원상 자리를 알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았냐면 사은으로 전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요 실천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일원상 자리를 알았는데 사은사요로 전개해서 사용할 줄 모르면 이건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 공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은사요는요, 일원상 성리의 꽃이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일원상의 이 나무에서 우리가 사은사요로 꽃도 피우고 사은사요로 열매도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근데 일원상을 얘기하면서 사은사요로 꽃을 안 피워요. 그러면 이게 참 고민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생의세 하자고 할 때 일원상의 기반에서 우리가 사은 보훈하고 사요 실천하는 게 바로 재생의세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은사요는 재생의세의 교과서예요. 여기에 딱 맞춰서 이걸 하면 우리가 재생의세를 하는 것이고, 재생의세, 생명을 건지고 세상을 고친다. 병든 세상을 고친다. 이런 말로 재생의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재생의세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사은 보훈과 사요 실천을 내가 그 말씀대로 잘하고 그 가르침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사은사요를 실천했다는 것은 바로 일원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서, 자, 대종사님 법문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은사요 필요라는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이게 구타원 이공주 선진의 수필로 회보 제26호에 실린 내용이에요. 육성 법문이죠. 육성 법문. 근데 이 법문이 재밌는 것은 최근에 최영진 교무님이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증정,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내보낸 대종경이 있어요. 대종경. 이게 발견됐는데, 여기에 교입품 1 처음에 사은사요의 필요라고 해서 등장합니다. 거의 이공주 수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는 이공주 수필이죠. 우리는 이공주 선진이 그 수필한 것을 보는 것이 더 저본이에요. 훨씬 저본. 근데 이 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교고총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교고총관이라는 것은 원불교의 옛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 6권에 나와요. 제 6권에. 이 처음에 대종경을 편수하는데 13품으로 편수합니다. 13품. 자, 13품. 그 다음에 몇 품? 16품. 그 다음에 15품.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현재 최영진 교무님이 이렇게 발굴한 이 본이 13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16품보다 앞선 거죠. 이건 이제 이 품으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영진 교무님의 13품인데 여기에는 인과품이 2개예요. 인과품 있고 인과품 2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교고총관의 13품에는요, 인과품 2는 없고 부촉품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13품 대종경이 형성될 때 이번에 발굴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종경에서 말한 13품, 13품이 이렇게 돼요. 서품, 초도품, 교의품, 수행품, 기연품, 인도품, 실시품, 인과품, 변이품, 성리품, 천도품, 불국품, 부촉품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최영진 교무 증정본에서는 부촉품이 빠지고 여기에 인과품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고총관 제6권에 나오는 13품에 이 13품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확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내용에 따라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 추론을 보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교고총관에 나온 13품으로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인과품 2는 인과품으로 이제 결국은 통합되고 부촉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자, 그렇다면 이 회보 제 26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넘버링을 해놨어요. 일부러요. 넘버링을 쭉 해봤어요. 넘버링 중에서 7번까지가 사은에 대한 내용이고요. 8번부터 뒤가 사용. 그리고 12번이 이제 사은 사유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넘버링 따라 한번 갑시다. 자, 1.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 이때도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뒤에 가라사대를 뺀 거예요. 말씀한 거나 가라사대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때만 해도 이렇게 쓴 거예요. 언어 습관이. 지금 우리는 가라사대 빼도 그냥 편히 받아들이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법좌 나오죠. 대전사님께서 법상, 이게 현재 대학전 가면 법상 있어요. 법상. 거기 올라가셔서 설법을 했죠. 그래서 익산교당은 아마 어디라고 보냐면 현재 대각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사님 나오죠. 이게 대종사님의 그때 당대의 호칭이에요. 자, 원기 20년에 대각전이 건축된 후 정례법살은 대각전에서 법자를 갖춰놓고 법자에 오르셔서 설법하게 되죠. 이런 형식의 처음에 나올 때 이런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법자에 출석하셔서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해의 교리 중 인생의 요도 사은 사유로 말하면 여러 가지 병든 세상을 성한 세상으로 치료시키는 필요한 방법이며 진실로 적절한 약방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여기 보면 사은 사유는 뭐라고요? 인생의 요도. 그리고 그것은 병든 세상을 성한 세상으로 치료시키는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대현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로 적절한 약방문. 약방문이 뭐예요? 그거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딜 가면은 화제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이것을 어디 가갖고 약 달인 데 가서 갖다 주면은 이렇게 해서 약을 달여서 주기도 하고, 그거 그러니까 처방전이죠. 이렇게 처방전. 요즘은 이제 한가운데서 다 하죠. 옛날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은 사유가 이렇게 요대로만 약을 줘서 먹으면 처방이 된다는 소리죠. 3번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곧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서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 나왔어요. 발견하여 피차에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이 들었나니, 이게 뭐라고요? 지금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 빠졌네? 세 개가
세계가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대문사님 그 말씀 보면 꼭 그래요. 서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만 발견하여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라, 다시 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한 가족 사이에도 서로 자기에게 잘못하여 야속한 점만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원망하고.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래요. 저는 요즘에 사이가 좋습니다. 앞에 조금 싸워가지고 좀 불화가 있었는데 요즘 너무 사이가 좋아.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 어쩐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남편은 그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는 그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요즘 이 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야가 좀 안 풀어주네 우리.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고. 우리 아들 요즘 날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 아우는 그 형을 원망하고 형은 그 아우를 미워하고 노복은 그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은 그 노복을 미워하여 서로 불만과 불평이 들어가지고 가장 산란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보면은 노복 얘기 나오죠. 이게 옛날 이 시대만 대흥산 이 시대만 해도 머슴의 풍습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 당대까지 이 근대와 비근대 앞에 전근대가 대흥산 시대만 해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신 거예요, 대흥사님께서.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머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럴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보면은 이래요. 그 상황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 고용과 피고용은 어떤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그 미워하는 그 원망의 그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죠. 자기는 어디에 걸리는가 잘 보세요. 자, 4. 과연 그와 같이 한 집안 식구가 서로 화평치 못하고 불안하게 지낸다면 물론 그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서 모든 것이 귀찮을 것이며 권속도 가족들이죠. 권속도 악마같이 보일 것이다. 가끔 이런 현실이 벌어져. 저도 이게 진짜 이게 오래가면 안 돼. 이게 뿐만 아니라 살림에도 알뜰한 생각이 나지 않고 자연히 일도 하기 싫은 퇴굴심이 나서 그 가정은 망하고야 말 것이니 그러한 가정을 일러 나는 병들었다 하노라. 병들었다는 정의를 하신 거예요. 가정이 병들었다. 예,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가정 살림마저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하기 싫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면은 실제로 가정의 경제까지 안 돌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자, 5. 또는 이게 앞에 이 내용이 병든 가정에 대한 정의죠. 이게 병든 가정은 이렇게 된다. 이제 자, 5. 또는 사회와 국가와의 사이를 본다 하더라도 각자의 권리와 기능대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속이고 둘러서 재산과 권리를 탈취하려 하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수다한 재물과 인명의 희생자를 내게 하나니 이도 또한 병든 세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상술한 바와 같이 세상은 대부분이 그러한 병이 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사실이다. 이게 병든 세상에 대한 정의죠. 이제 세상.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잖아요. 대흥사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패권주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그러죠. 자, 어떻게 날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속이고 둘러서 제국주의가 이래요. 속이고 둘러먹고 그래요. 나중에 제국주의 하는 그 역사 공부해 보면 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권리나 기능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고서요 이걸 속여요. 그리고 권리를 탈취해요. 재산과 권리를 탈취해요. 이게 수은 선생의 글에 나와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요. 너무 좋게 와. 그래놓고 속이고 그 길을 따라서 제국주의가 들어온다. 정말 세상에 대한 통찰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일 많이 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 줄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이 정보원 노릇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역사가 그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 맞죠? 이게 제국주의 내용이요. 수다한 재물과 인명 희생자를 내게 하였나니 병든 세상이다. 이게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 식민지로 피지배의 관계를 정당화했던 병든 국제질서의 전쟁과 수탈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명사님 이렇게 말할 때도 이 내용을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거 보면 대명사님께서 그때 세상에 대한 인식이 계셨어요. 공부하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 6. 그러므로 나는 진작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고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할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에 천우신조하여 한 묘한 화제를 얻었나니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 곧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수행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그 내용이죠. 네. 화제가 뭐예요? 약 화제의 준말로서 약 이름과 분량을 적어놓은 그 약방문, 그 처방문이에요. 이게. 자, 7. 그러나 벼랑간에 무조건 하고 원수로 보던 것을 은혜로 보라 한다면 아무라도 실행할 수 없겠으므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먼저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 자, 앞에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은혜의 근본되는 시조. 이게 사은이라는 거예요. 즉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제창하고 이어서 피은 보은 배은의 조목과 결과까지 자세히 밝혀 놓았나니 내동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내동 이거 공부했어요. 사은을 강령적으로 간단히 분석한다면 또 이걸 또 정리를 한다면 즉 천지에는 응용무념지덕 응용무념의 덕이라는 거예요. 덕으로서 은혜가 되었고 부모에게서는 자력 없을 때 극진한 보호받는 것으로서 은혜가 되었으며 동포에게서는 자리이타로서 은혜가 되었고 법률에서는 시비 가려주는 것으로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 이게 결국은 사은의 대요. 큰 이게 정리해 주신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은편을 잘 배워서 그대로 보은지도, 보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많이 생겨날수록 이 세상은 평화하고 안락하여서 원수로 보던 병은 완치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왜 결론으로 왜 이걸 하겠어요? 이게 대명사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요. 앞으로 사은편. 내동 공부했잖아요. 이거 사은편을 잘 배워서 그대로 보은의 도를 행하자. 대명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사은에 대한 총괄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죠.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 이런 용어도 재밌는 말이에요. 모든 시조되는 은혜의 시조예요. 이게 사은. 그래서 사은인 응용무념의 도를 비롯한 사은의 은덕을 배워 행하여 원수로 보던 병을 완치하자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보은의 길로 인도하자는 것. 사회관계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보은의 도가 실행되도록 하자는 것. 이게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봐요. 대명사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끼리 개인적인 차원에만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 문명이
앞에 막 제국주의적인 내용들도 있잖아요. 인류 문명 전체가 이렇게 서로 국가 사이도 서로 이제 보훈하는 관계로 이만 단순하게 목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이제 관계가 보훈하지 않으면 서로 손해봐. 이런 사회적 진화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걸 뭐 그냥 낭만적 관계로 막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이 말씀 하시겠어요, 대종사님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제 서로 자리타가 안 되는 관계는 결국 그게 손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사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최근에 공부 마쳤던 사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또 다른 병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녀 간에 서로 자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직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녀 권리 동일이라는 과목을 내어 남녀에게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의무 책임도 같이 지우며 지위와 권리도 같이 주어서 피차의 의례심은 철폐시키고 자력을 장려하여 여자는 남자 아니라도 살만하고 남자는 여자 아니라도 살만한 힘을 얻게 함이요.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권리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력 양성에서 자력이라는 것은 권리하고 동떨어져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남녀에게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의무 책임도 같이 지우고 지위와 권리도 같이 주어서 이게 자력은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권리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력을 장려해서 여자는 남자 아니라도 살만하고 옛날에는 참 이게 어려웠어요. 제도적으로. 지금은 어쩐가? 남자는 그 뒤 말이 더 재밌어. 남자는 여자 아니라도 살만한 힘을 얻게 되고. 알았어 봐.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이 말은 이제 같이 사이좋게 협력해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협력이라는 것이 서로 힘이 있는 사람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 말은 힘이 없어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사님 말씀. 앞으로 사회를 가려면 힘이 있는 사람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옛날 제도 속에서는 여자는 제도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종속된 그 관계 속에서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평등한 속에 싸우면서 손도 잡고 그런 거예요. 달라요. 여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처음에다 이거 여자는 남자 아니라도 살만하고 남자는 여자 아니라도 살만한 힘을 얻었는가. 이런 건 잘 우리가 이 대명사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9. 그 다음은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배우는 성심, 정성심이죠. 성심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우차별이라는 과목을 내어 지나간 세상에 불공평하던 차별제도를 철폐시키고 이제는 백정 제인이라도 지식만 충분하고 보면 써주고 선생으로 대우하자는 것이니 이는 곧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성심을 권장하는 말이다. 제인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연예인 같은 거예요. 연예인. 제주 많은 사람들 대우 못 받았던 거예요. 대중사님 당대만 해도 이게 제인들이 제주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때 BTS가 태어났으면 정말 서러웠을 거야. BTS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야. 예, 누구든지 배우려는 성심을 권장하여 지자라면 불공정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대우하는 지자본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까 여기 보면은 백정과 제인이라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랑 대우해야 된다. 이거. 대인상 당대 때는 이런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죠. 대전사님 당대 때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말로 바꿔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능력 있으니 있어야 성소수자야. 근데 대통령으로 삼으세요. 이런 말하고 비슷할 겁니다. 난리 나겠지. 동성애자셔. 우리 대통령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 안 돼. 동성애자인데 대통령을 어떻게 시켜? 그러면 거기 청와대에 어떻게 해 이거? 그럴 거 아니요. 막 우리 관념들이 막 이제 막 충돌이 되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 정도 파괴는 백정이요? 그 당대에 이 실제로 백정들이 돈이 있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무시받아. 근데 맛있는 고기 먹으려면 이분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같으면 물어보지. 당연히 물어보죠. 그 당대 때 안 물어봤을 거야. 아니야. 물어봐도 그렇게 안 물어보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나한테 말 안 가르쳐줘? 그러면 막 구박하고 막 그랬겠죠. 하여간 그런다고요. 이게 대인사님이 말씀한 이런 용어는 지금 상태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10. 그 다음은 내 자녀나 남의 자녀에게 국한을 터서 가르치는 성의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자력자 타자녀 교양이라는 과목을 내어 자녀 없는 사람은 남의 자녀라도 힘미친 대로 책임지고 가르쳐서 문맹을 퇴치시키는 동시에 영계를 많이 양성하자 함이니 이는 곧 가르치는 성심을 정성심이죠. 권장함이요. 남의 자녀라도 힘미치는 대로 가르치는데 성의를 다하라는 타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말한 거죠. 이거 이제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게 문명을 촉진하려고 하면 문명을 퇴치하고 문명을 촉진하려면은 타자녀 교육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1.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가정주의에 떨어져서 남의 도움을 좋아하나 내가 남을 도와주기는 싫어하는 머리에 공익사상을 하는 자가 희소하였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희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도헌신자 이부사지, 공도헌신자를 부모와 같이 섬겨라 그런 말이죠. 라는 과목을 내어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생전사후를 부모와 같이 섬겨 주자 함이니 이는 곧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 주는 자선심을 장려함이니라. 공도자 숭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남을 위하여 노력한 공도자를 생전사후에 부모와 같이 섬기자는 뜻이다. 그래서 이게 돼 있죠. 이것도 다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내용이 대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자, 마지막입니다. 12. 그러면 우리가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사은으로서는 모든 원수를 풀어버리고 은혜를 발견하며 사유로서는 자력생활, 배우는 성심, 가르치는 성의, 공익심 등을 권장하며 따라서 실제 실행들을 하여 보라. 그런다면 이 세상은 결함없는 전반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불보살로 변하여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극락수용을 하게 될 것은 의심치 않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좋은 세상 여기 보면은 극락수용하고 이상 천국이고 전반세계고 결함없는 전반세계 하려면 다 뭘로 해야 돼요? 사은사요. 우리가 사은사유로 좋은 세상 하려면 사은사유를 말 않고 한다면 우리 대운사님 말씀이 어긋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정해놓으세요. 뒤에다 답을. 딱 정해놨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사은, 보은, 사유와 실천 딱 적어놓으세요. 일단 답부터 적어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사은사유를 통해 전반세계를 이루자는 사은사유의 필요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죠. 이게요. 사은으로 원수를 풀고 은혜를 발견하며 사유로 자력생활, 배우는 성심, 가르치는 성심, 공익심으로 이 세상을 결함없는 전반세계가 될 것이요 다시 없는 이상 천국에서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소태사 대종사는 결국 사은사요. 자, 이 사은사요로 병든 가정, 사회, 국가를 치료하여 병든 세상을 성한 세상으로 가꾸겠다는 그러한 의지이죠. 그러므로 사은사회에 통달하지 않고는 전반 세계뿐만 아니라 소태산의 경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결론이 너무 뻔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맥 빠질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상 세계, 전반 세계, 전반 세계 말씀드렸죠. 이게 양탄자 같이 이렇게 보면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 놓으면 상이 반듯하잖아요. 그런 세계를 말한 거예요. 상 위에 구슬을 짜라락 놓으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한다? 사은 보은하고 사요 실천하고. 자, 정말 장시간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이 대충 한 몇 강째냐면 오늘까지 하면 보통 한 62강 정도 갔어요. 62강이나 했어요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은 보은하고 사요 실천하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안 해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게 저도 이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놓고 사은 보은 쬐게 하고 사요 실천 쬐게 하고 하면 제가 참 그러겠죠. 저도 좀 더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이런데 동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은자가 되고 사요 실천하는 본공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